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 중에서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는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흔하디 흔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살지만 사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몸속에 염증이 가라앉고 혈관이 깨끗해지며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종아리 쥐와 다리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되어 심장 마비의 위험까지 부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두 얼굴을 가진 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 열쇠인 감자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놀라운 효능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그리고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짚어 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자가 왜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보통 비타민 C라고 하면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감자에는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나쁜 염증을 잡아주고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은 열에 약해서 요리하면 다 파괴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감자는 다릅니다. 감자 속에 들어있는 전분 입자가 비타민 C를 마치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어서 열을 가해 찌거나 구워도 비타민의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자를 삶아 먹거나 구워 먹어도 그 영양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소화불량과 위장질환입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정도로 건강했던 위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감자가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위가 아프거나 속이 쓰릴 때 생감자를 갈아서 그 즙을 마시곤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감자 속의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은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벽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세포의 변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섭취하시면 통증을 줄이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는 혈관 건강의 1등 공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나트륨이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는 부종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감자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몸속의 나쁜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이나 평소에 몸이 잘 붓는 분들이 감자를 챙겨 드시면 혈압 조절과 부종 제거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그네슘까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나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감자가 그 어떤 약보다 좋은 천연 영양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자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감자의 꽝 조합, 즉 최악의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냉장고에 넣어둔 삶은 감자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삶은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차게 식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많아져서 혈당이 안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소량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양이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혈당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출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차게 식힌 밥이나 감자를 먹었을 때 혈당 수치의 변화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믿고 마음껏 감자를 드셨다가는 오히려 혈당 조절에 실패하여 큰 건강상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감자 섭취를 적절히 제한하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통해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감자 대신 저항성 전분을 더 안전하고 풍부하게 섭취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콩이나 귀리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검정콩에는 저항성 전분이 가득합니다. 또한 바나나의 경우 노랗게 익어 달콤해지기 전인 초록빛이 도는 상태일 때 저항성 전분이 훨씬 많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 드시기보다는 이런 대체 식품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자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서 제가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고혈압에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노폐물과 칼륨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 필터가 고장난 상태에서 칼륨이 많이 들어오면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자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고 드시더라도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칼륨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입니다. 주먹 크기의 감자를 기준으로 하루에 3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적당한 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감자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법, 즉 최고의 꿀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 조합은 바로 굽는 조리 방식입니다. 많은 분이 감자를 삶거나 쪄서 드시지만 영양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은 바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자 속의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은 생감자일 때보다 구웠을 때 그 함량이 무려 5배나 높아집니다. 리놀렌산은 세포의 성장과 신체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아미노산과 무기질 함량도 구웠을 때 평균 20%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비타민 C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생감자보다 구운 감자에 비타민 C가 3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과와 비교하면 구운 감자를 먹었을 때 사과보다 무려 9배나 많은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감자를 조리할 때 반드시 껍질째 요리하시라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요리할 경우 비타민 C의 손실이 10% 내외로 아주 적게 나타났습니다. 껍질에는 알맹이에 없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도 가득하니 앞으로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구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고의 꿀 조합은 달걀입니다. 감자에는 채소 중에서 콩 다음으로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감자만으로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감자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요. 이때 완전 식품인 달걀이 등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달걀은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감자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잘 소화되고 흡수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에서 우유가 117점, 달걀이 101점인데 감자가 무려 100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자의 단백질 품질이 달걀만큼이나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감자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환상의 단백질 세트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공복 상태인 아침에 감자를 먹으면 위점막의 부담도 적고
달걀이 단백질을 채워주며 감자가 비타민 C를 보충해주니 영양학적으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 감자와 달걀을 으깨어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속 재료로 활용하시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어 어르신들의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감자가 왜 땅속의 사과인지, 그리고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얼마나 큰 영양 시너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감자의 환상적인 짝꿍은 바로 우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통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당혹스럽지요. 특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근육 경련이 더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몸속에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면서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감자에는 이 미네랄 성분들이 그야말로 보물창고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거나 손이 오그라드는 증상, 그리고 종아리에 쥐가 나는 현상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감자가 천연치료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자의 마그네슘 성분을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게 만드는 비법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 속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잘 스며들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감자의 식물성 단백질과 우유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어르신들의 다리 근육을 짱짱하게 만드는 최고의 단백질 보충제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영양가가 넘치는 감자 우유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털어내고 껍질째 작게 잘라 주십시오.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30초 정도 충분히 익혀줍니다. 이제 믹서기에 잘 익은 감자 100g과 우유 200ml를 넣고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감자 우유를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면 속도 아주 편안해지고 근육 경련 예방은 물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주스가 됩니다. 자, 효능과 궁합을 알았으니 이제는 마트나 시장에 가서 어떤 감자를 골라야 하는지도 정확히 아셔야겠지요. 좋은 감자를 고르는 안목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우선 감자 표면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흠집이 적고 눈이 얇으며 주름 없이 매끄러운 것이 신선한 감자입니다. 만약 표피가 쭈글쭈글하고 색이 검게 변해 있다면 저장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일 확률이 높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직접 손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묵직한 중량감이 느껴지면서 단단한 것이 속이 꽉 찬 좋은 감자입니다.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색깔입니다. 조금이라도 녹색 빛깔이 돌거나 싹이 난 부분이 있다면 절대 고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감자의 싹과 초록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독소는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섭취했을 경우 복통이나 두통,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흙이 묻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세척되어 나온 감자를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보기에는 깔끔해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세척 감자는 수입산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국산 감자는 대개 흙이 묻은 채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가급적 흙이 묻어 있는 신선한 국산 감자를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힘들게 골라온 좋은 감자, 보관을 잘못해서 싹이 나버리면 너무 아깝지요. 감자를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자를 보관하는 상자나 봉지에 사과 한 알을 함께 넣어 두십시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발화를 억제하여 싹이 나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가 감자에게는 생명 연장의 파트너가 되지만 양파 같은 다른 채소에게는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 때문에 양파가 금방 물러지고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과는 오직 감자와만 함께 두시고 다른 야채와는 엄격히 격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속의 보물 감자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년기 건강은 대단한 보약 한 첩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의 음식 한 접시에서 시작됩니다. 사과보다 많은 비타민 C로 몸속 염증을 잡고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다리지와 혈압을 다스리며 달걀과 우유로 근육을 지켜내는 이 놀라운 감자의 마법을 여러분의 일상에 꼭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감자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찰떡궁합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복용법이 중요하듯 감자 역시 노년기의 신체 특성에 맞춰 지혜롭게 조리해야 그 효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주방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감자 건강조리법과 생활 속의 세세한 팁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조리법은 바로 껍질째 굽는 방식입니다. 앞선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노년기에는 필수 지방산과 양질의 비타민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자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반으로 자른 뒤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보십시오. 180도 온도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노릇하게 구워내면 감자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때 껍질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열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우리 혈관 속의 염증을 청소해주는 강력한 도우미로 변신합니다. 껍질의 거친 식감이 걱정되신다면 구운 뒤에 살짝 벗겨내셔도 좋지만 가급적 함께 씹어 드시는 것이 장 건강과 배변 활동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해 드리는 방법은 아침 공복을 책임질 생감자즙과 익힌 감자의 조화입니다. 위장이 예민해진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전 생감자 반개 정도를 갈아서 그 즙을 딱 한두 숟가락만 먼저 드셔 보십시오. 감자의 전분 성분이 위벽에 부드러운 코팅막을 형성해 줍니다. 그 후에 삶은 달걀과 찐 감자를 함께 드시면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도 든든한 단백질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위장을 치유하는 천연 처방전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자의 조리 시간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 익힌 감자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를 찌거나 삶을 때는 젓가락이 아주 부드럽게 쑥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익은 감자는 입안에서 녹듯이 부서져 소화 과정에서 위장이 해야 할 일을 덜어줍니다. 또한 소화력이 많이 약해진 분들이라면 감자를 으깨어 매시드 포테이토 형태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때 버터나 마가린 대신 몸에 좋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큰술 섞어주면 혈관 건강에도 좋고 풍미도 훨씬 깊어집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감자와 함께 마시는 음료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감자를 드실 때는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앞서 말씀드린 감자 우유를 곁들여 보십시오. 특히 우유는 감자의 부족한 칼슘을 완벽하게 보충해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이 절실한 노년기 여성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조합입니다. 차가운 우유보다는 살짝 데운 따뜻한 우유를 선택하여 위장에 전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식단 구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밥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감자는 밥 대신 먹는 주식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오늘 식탁에 감자조림이나 감자국이 올라왔다면 밥의 양을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 줄여 보십시오.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막으면서도 감자가 가진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감자를 배치하는 것이 혈당 관리와 에너지 활용 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자를 요리할 때 소금 간을 세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자 자체가 가진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기는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소금 대신 파슬리, 로즈마리 같은 허브나 들깨가루를 활용해 보십시오. 들깨가루는 감자의 고소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감자 들깨국이나 감자 들깨 볶음은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노년기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삶의 지혜와 건강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감자는 흔한 채소지만 그 안에는 우리 노년의 삶을 지탱해 줄 단단한 근육과 깨끗한 혈관, 그리고 편안한 위장을 만드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신다면 꼭 신선한 감자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아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정성껏 요리하여 여러분의 몸에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자의 효능과 조리법, 그리고 최고의 궁합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방에서 감자를 다룰 때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실수는 바로 감자의 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감자에 싹이 조금 나면 아까운 마음에 그 부분만 살짝 도려내고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젊은 층에 비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독소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싹이 난 감자나 초록색으로 변한 껍질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중심부까지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감자가 전체적으로 초록빛을 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위장과 신경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두 번째 실수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예전부터 감자를 쪄서 설탕에 찍어 먹는 맛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자가 가진 비타민 B1 성분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몸이 설탕을 대사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1이 필요한데 감자 속의 소중한 비타민이 설탕을 분해하는 데 다 쓰여버려 정작 우리 몸에 흡수될 몫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자의 풍미를 살리고 영양을 지키고 싶다면 설탕 대신 차라리 약간의 소금을 곁들이거나 앞서 추천해 드린 것처럼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찍어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또한 조리 후 남은 감자를 상온에 오래 두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감자는 전분이 많아 상온에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삶은 감자를 실온에 반나절만 두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드시고 남은 감자는 반드시 한 김 식힌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되 가급적 이틀 이내에 섭취하시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감자에 대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땅속에서 묵묵히 영양분을 빨아들여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감자처럼 여러분의 삶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지혜와 인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력이 쇠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더 아끼고 보살피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 한 알을 정성껏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감자 한 알에는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비타민이 있고 다리 근육을 든든하게 받쳐줄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혹은 홀로 조용히 즐기는 그 식사 시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보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종아리에 쥐가 나지 않고 무릎 통증 없이 동네 산책을 즐기며 아침마다 편안한 속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삶. 그것이 제가 이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입니다. 흔한 감자 하나도 보약처럼 귀하게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무병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지도에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건강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조용히 알려드리는 정보쉼터였습니다.